컴퓨터 안 켜지신 분들 없으시겠죠? 집에 계신 분들? 네.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었던 머신러닝 6번 파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런타임 모드 실행 한번 해주시면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들이 쭉 실행이 될 겁니다. 한번 위쪽에서부터 한번 코드들 한번 보죠. 네, 뭐 임포트 문장들은 여러 가지 임포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패키지는 사이클런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 이용하고 있고요. 모듈과 함수와 클래스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폴리노미얼 피처스, 스탠다드 스케일러,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K-네이버 리그레서, 리니어 리그레서,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이런 것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R2 스코어, 민 스퀘어드 에러 개념도 설명을 다 드렸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여러분들 교재에 저자가 제공하는 PC라고 하는 데이터셋이고요. 샘플의 개수는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굉장히 작은 데이터셋이고요. 이 데이터셋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물고기의 품종과 물고기의 무게, 길이, 대각선, 키, 그리고 두께 이렇게 컬럼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회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요. 회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무게가 우리의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변수들이 이 물고기를 예측하기 위한 변수들이 되는데 여기서의 스피시즈, 즉 물고기의 품종은 우리가 변수로 다루지 않고요. 한 가지 어종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펄크,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를 선택을 했고요. 그 농어의 무게를 죄송합니다. 농어의 무게를 나머지 다른 변수들, 4개의 변수를 가지고서 혹은 1개의 변수를 가지고서 예측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보시면은요, 퍼크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인데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종이 퍼크인 것만 선택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이건 독립 변수들만 끄집어낸 거죠. 독립 변수들만 끄집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ILC를 이용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인티저 기반의 레이블을 사용해서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이고요. 행은 전부 다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컬럼은 두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컬럼까지 전부를 다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뜻이겠죠. 행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한다는 얘기고요. 컬럼은 여기서 0번, 1번 제외하고 2번부터 끝까지를 다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거기서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넘파이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그 넘파이 배열을 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이 4개짜리인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타겟 배열 마찬가지로 웨이트만 선택해서 1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했고요. 그래서 그 KNN 리그레서를 우선 먼저 이용을 해봤는데 KNN 리그레서는 동작하는 방식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훈련 세트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싶은 물고기가 있으면 이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훈련 세트에서의 샘플을 K 값에 따라서 디폴트 값은 5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5개의 물고기들의 무게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물고기 5개의 물고기의 평균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KNN 리그레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단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하고요. 모델을 훈련 셋에
피팅을 시킵니다. 훈련셋에 피팅을 시킨다는 얘기는 훈련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KNN이라고 하는 객체가 훈련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다가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와 타겟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겠죠.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가까운 이웃을 찾겠다? 자기가 피팅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가까운 이웃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KNN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해보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mean squared error나 RG곱 스코어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훈련 세트를 예측해 본 거고요. 당연히 비슷하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도 예측을 해보는 거죠.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테스트 값의 예측값과 실제 값을 비교를 해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 mean squared error나 결정개수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를 보면 그 과소적합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훈련 셋에서는 0.975, 0.98 정도인데 그 테스트 셋에서는 0.99죠. 근데 많이 큰 건 아니군요. 보니까 0.975 반올림하면 0.98 정도가 되는 거고요. 0.991이니까 반올림에서 0.99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형외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형외기는 이런 1차식을 이런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그 예측값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선형외기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KNN과 리니어 리그레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례 기반 모델이냐, 사례 기반 알고리즘이냐, 모델 기반 알고리즘이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들을 가지고서 어떤 일반적인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이 일반적인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독립 변수들을 넣기만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무게가 계산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모델 기반 알고리즘의 특징이죠. 얘네들을 찾을 때 여기 있는 개수들, 그러니까 선형외기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그 수학적인 모델에서 사용되어질 W0부터 W4까지의 이런 코에피션트들, 개수들을 찾는 게 선형외기의 목적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선형외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이냐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이냐라고 하는 거고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이냐 하면 예측값과 실제값 반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이거를 제곱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뭐에서 뭐를 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값과 예측값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차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n분의 1이죠.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가장 작아질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을 찾겠다? 이런 것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선형외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mean squared error를 목적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한 수학 공식을 찾기 위해서 목적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개수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MSA를 목적 함수라고도 부르죠. 선형외기는 MSA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찾기 위해서 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을 이용해서 정규 방정식을 풀게 되면 그때 정규 방정식에서 계산되어서 나오는 W0부터 W4까지의 그 값들이 MSE를 최소화하더라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정규 방정식을 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형외기에서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은 뭐냐면 선형외기에서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은
훈련셋과 훈련셋의 레이블을 이용해서 정규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고요. 그 정규 방정식을 풀게 되면 선형회귀는 무엇을 찾아내게 된다? 인터셉트 W0와 W1부터 W4까지의 코에피션트들을 찾게 된다. 그게 피팅 과정이에요. 피팅 과정이고, 그래서 피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컬럼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개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샘플의 크기가 커지거나 혹은 컬럼의 개수가 커지게 되면 선형회귀에서 피팅할 때 시간은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피팅이 끝나고 나면 예측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거의 걸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공식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여기 데이터들만 딱 넣어주면 이거 계산하는 거야 정말 0.1초도 안 걸리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훈련셋을 예측하는 데는 시간이 진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KNN과 완전히 반대죠. KNN은 훈련할 때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고 예측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샘플들 간의 모든 거리를 다 계산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측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평가 점수를 봤더니 평가 점수는 알제곱 스코어만 보면 일단 0.95, 훈련셋에서는 0.9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는 0.879, 0.88 정도가 나왔습니다. 약간 차이가 크죠.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훈련셋 점수 자체도 KNN보다 낮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습만 보면 KNN보다는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우리 데이터셋만 보면 오히려 KNN이 더 좋은 모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회귀에서 2차항을 고려하는 선형회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KNN과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2차항까지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1차항들과 그 다음에 제곱들로 이루어진 항들과 그 다음에 두 개의 변수를 곱한 인터랙션을 고려한 이런 모든 항들을 고려해서 그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2차항을 고려한 선형회귀.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시키게 되면 3차항을 고려한 선형회귀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뭐 5차항을 고려한 선형회귀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50차항을 이용한 선형회귀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커지는 걸로 보면 되냐면 데이터의 샘플 개수는 안 바뀌는데 컬럼의 개수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럼이 더 많이 늘어난다. 독립변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선형회귀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2차항까지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는 fit 트랜스폼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컬럼의 개수, 독립변수의 개수를 늘려주죠. 원래는 이렇게 4개밖에 없었는데 14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메서드 이름들 알려드렸죠. 여기 있는 숫자들이 어떤 순서로 계산이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각각의 변수들의 1차항,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의 2차항, 첫 번째 변수의 인터랙션 항들, 여기까지가 인터랙션 항이에요. x0와 x1, x0와 x2, x0와 x3 인터랙션 항.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변수의 제곱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의 인터랙션 항, 세 번째 변수의 제곱항, 세 번째 변수의 인터랙션, 마지막 변수의 2차항.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의 순서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거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사용하시는 방법들, 여기 아규먼트가 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인터랙션 온리만 했을 때, 그리고 인터랙션 온리를 false로 했을 때 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고요. 2차항을 추가하고 스케일링을 하지 않았을 때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연결하시면 되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바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서 훈련시키고 뭐 마찬가지로 개수들을 찾고. 그래서 훈련 셋에서 0.99까지 우리가 그 결정 개수를 높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0.955 정도까지 반올림해서 0.955 정도까지 그 결정 개수의 값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항만 고려를 했을 때보다 2차항까지만 고려를 하더라도 성능을 많이 높일 수가 있었죠.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하는 경우에는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순서로 파이프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연결한 파이프를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에서 피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을 찾고 예측값을 찾아서 결정 개수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을 찾고 결정 개수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도 0.992와 0.949의 결정 개수가 나왔고요. 지금 이 모델에서는 스케일링을 하나 하지 않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걸로 일단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차항까지 하는 것도 우리가 해봤었고요. 이거는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디그리만 더 늘려주면 됐었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스탠다드 스케일러,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순서로 만들었었고요. 5차항까지 추가하니까 이렇게나 변수들이 많아지죠. 많아집니다. 그래서 개수들도 엄청나게 개수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 셋에서의 결정 개수를 보니까 1.0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5차 MSE를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17승이에요. 0.00이 16개가 나온 다음에 4가 찍히는 거죠. MSE가 굉장히 작은 값들이 나왔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50차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함수가 이렇게 50번 꺾이게 되는 49번 꺾이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 곡선이 훈련셋 대부분의 훈련셋을 지나가는 모델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 훈련 세트들이 뭐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찾은 50차항까지 고려한 이 함수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다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훈련셋에서의 오차가 거의 없어서 훈련셋에서의 오차가 거의 없게 되면 알제곱 스코어의 그 정의를 보면 알제곱 스코어는 1 빼기 분산분의 MSE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돼버려서 알제곱 스코어가 거의 1에 가까운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테스트 셋에서 봤죠. 테스트 셋에서 봤더니 굉장히 작은 알제곱 스코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테스트 셋이라고 해서 훈련 셋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약간 이렇게 뭐 옆에 있거나 뭐 이렇게 옆에 있거나 뭐 이렇게 옆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건데 이 예측값들을 보면 얘가 곡선과 만나는 점, 얘가 곡선과 만나는 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곡선에서 예측해주는 값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의 뭐가 생기냐면 오차들이 전부 다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차들의 제곱을 다 더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오차들이 나오게 되고 오차들이 커지게 되니까 R제곱 스코어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버피팅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버피팅.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딱 맞아떨어져요? 그렇죠. 훈련 데이터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기를 딱 맞춰버리고 여기를 딱 맞춰버리고 여기를 딱 맞춰버리고 여기를 딱 맞춰버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차수를 크게만 하면 여기를 이렇게 딱 맞춰버리는 그런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훈련쌤만 너무나 잘 맞추는 거고 거기에서 살짝만 옆으로 떨어져도 차이가 엄청 큰 모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형외기에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차수를 무조건 크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규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와 랭스만을 다시 우리가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항을 여러 개를 우리가 독립변수를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2차원 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원 평면상에서 Y축을 여기 물고기 무게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X축을 그 다음에 독립변수 중에 하나만 갖다 놓기 위해서 뭐 여기를 뭐 무게 뭐 물고기의 길이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훈련셋 테스트셋 나누고 똑같은 작업을 하고 피팅시키고 그 다음에 선점도를 그려봤죠. 1차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2차항, 3차항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1차항과 2차항과 5차항과 50차항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여기 파란색이 1차 직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과 비슷한 게 2차 곡선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이 5차항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50차항입니다. 50차항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정말 구불구불 하면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지나가고 있죠. 여기에서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 옆에 있는 이런 점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점들은 곡선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그 무게를 여기로 예측을 하겠죠. KN으로 생각해 보면 얘랑 얘가 가깝기 때문에 그죠? 얘랑 얘가 가까우니까 얘의 무게는 얘의 무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야 되는데 선형회귀 모델로 보면 이렇게 예측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이게 과대적 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머신러닝의 목적은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게 머신러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회계 모델 같으면 무엇이 최소가 되는 게 좋으냐? 오차가 최소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차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그런 개수들을 찾는 게 선형회계의 목적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형회계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선형회계에서 그런 거를 찾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찾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얘기해서 독립변수의 개수만 충분히 많으면 1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 이렇게 하면 얘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립변수의 개수만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오버피팅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일부러 오차를 키워버리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게 규제예요. 규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mean squared error를 최소로 하는 W를 찾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좀 더 에러를 더 크게 키워버린 어떤 다른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들을 찾자라고 하는 게 그게 규제입니다. 규제고요. 그러면 목적 함수를 어떻게 변형을 시킬 것이냐. MSE라고 하는 목적 함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변형을 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W들의 제곱을 추가를 하는 것. 그래서 제곱을 추가한다라고 해서 L2 규제 혹은 리치 규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W들의 1차항을 추가해서 그 목적 함수를 변형시키는 거. 이거를 1차항을 추가한다고 해서 L1 규제 혹은 라쏘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2 규제의 목적은 기본 목적 함수인 MSE에 W 제곱을 더한 값을 우리가 목적 함수, 새로운 목적 함수로 해서 이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를 찾아보자. 그게 리치의 목적이고요. 라쏘의 목적은 기본 목적 함수인, 기본 손실 함수인 MSE에 W들의 1차항을 더해준 그런 변형된 목적 함수를 만들어서 이 변형된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들을 찾자. 이게 에런의 목적이고요. 엘라스틱 넷은 이 두 가지를 합쳐준 겁니다. 엘라스틱 넷의 공식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MSE이고요. MSE이고 여기에다가 1차항이죠. 그 다음에 2차항. 이게 2차항입니다. 똑같은 만큼 들어갔죠. 똑같은 만큼 들어갔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1차항 앞에 R이라고 하는 걸 곱해주고요. 그리고 2차항 앞에 1-R이라고 하는 걸 곱해줍니다. 이때 R은 0에서부터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값이에요. 즉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율. R이 1인 경우에는 이쪽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목적 함수는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 라쏘 규제랑 똑같아지는 거고요. R이 1인 경우에. R이 0인 경우를 보면 이번에는 어디가 0이 돼버리는 거냐면 여기가 0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가 0이 돼버리고 여기가 2분의 알파, 여기가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랑 똑같아지냐면 리치 규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R이라고 하는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R을 L1 ratio라고 얘기를 합니다. L1 ratio. 그러니까 목적 함수에서 L1 규제가 차지하는 비율. 목적 함수에서 L1 규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L1 ratio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공식에서 R에 해당합니다. 그럼 1 빼기 R이 뭐가 되는 거냐면 1 빼기 R은 엘라스틱 넷에서 L2 규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그죠? L1 규제가 차지하는 비율 더하기 L2 규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합쳐주면 1.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알파라고 R은 L1 규제의 비율이고요. R은 L1 규제의 비율이고 알파는 규제의 크기입니다. 알파는 규제의 크기고 알파에 대해서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가 크면 규제가 커지는 거고요. 알파가 작아지면 규제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리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바꿔봤죠. 여기를 낫서로도 해봤고 리치로도 해봤고 엘라스틱 넷으로도 해보면서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1차, 2차, 5차, 50차까지의 그래프들이 그 훈련 세트가 많은 부분들, 훈련 세트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초록색이나 노란색이나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런 것들이 보면 이 근방에서는 전부 다 비슷한 그런 모습, 기울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뭐 이런 아래쪽, 그 다음에 이쪽 위쪽,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훈련셋에 없는 45보다 크거나 혹은 뭐 10보다 작거나
이런 훈련셋에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그 예측하는 값들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훈련셋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모델들이 예측하는 값들이 그렇게 아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거를 했었고요. 그래서 라쏘 했었고 라쏘 했었고요. 라쏘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엘라스틱넷 해서 여기다 넣었죠. 여기다 넣어서 엘라스틱넷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크기에 따라서 결정 개수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봤었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려고 한 거죠. 훈련셋, 테스트셋, 훈련셋과 테스트셋 그 비어있는 배열 만들었고요. 규제 크기를 0.001에서부터 0.001에서부터 0.01, 0.1, 1, 10, 100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순서는 이렇게 했죠. 폴리노미얼 피처스,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 다음 여기다가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그려봤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고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고 피팅하고 그 다음에 그 훈련시키고 훈련셋에 훈련시켰으면 훈련셋의 예측값 찾을 수 결정개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 결정개수 찾을 수 있고요. 찾아진 결정개수들을 각각의 배열에다가 어펜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값들을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이 결정개수죠. 결정개수의 값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규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부정확한 모델이 돼 가는 거고요. 근데 규제를 넣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규제를 넣는 이유는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해서다. 예요. 그죠?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는 일정 부분 포기를 하더라도 훈련셋에서 찾은 그 모델이 테스트셋에서 일반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훈련셋에서 줄어들더라도 테스트셋에서 이 간격이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알파예요. 그래서 알파를 찾을 때 보시면 여기를 그 팔꿈치, 엘보우라고 얘기합니다. 팔꿈치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제 값을 찾을 때 어떤 규제가 가장 적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보통 훈련셋에서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테스트셋에서도 뭐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랬을 때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점점 만나가면서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그런 위치가 있어요. 하다 보면. 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요. 여기가 0. 근데 여기가 0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0승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1.0. 이게 알파 값이 1.0일 때가 그 가장 적당한, 그러니까 너무 결정개수가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과대적합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1.0 정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 내용들 한번 코드를 보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요거는 다 해보셨어요? 요거 제가 요 부분을 함수로 만드는 거 같이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요 부분 함수로 안 만들어 드렸었는데 일단 모든 컬럼을 변수로 사용을 하면서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이렇게 하고요. 폴리노미얼은 5차까지 하면 또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한 2차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을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퍼크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퍼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타겟, 데이터셋은 퍼크에서 I, LC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은 전체를 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컬럼이 0, 1, 여기가 2번, 랭스가 2번이죠. 그러니까 2번부터 끝까지 라고 하시면 되고, values를 하시면 배열이 되고요. 이거 복사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타겟은, 이거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특성 배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Y는 퍼크에서 컬럼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무슨 컬럼? weight라고 하는 컬럼. 여기에 values copy. 얘가 타겟입니다. 타겟. 모양만 간단하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카피를 잘못했네요. 카피를 잘못했고 퍼크는 샘플이 56마리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변수는 4개의 변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무게가 있는 거고요. Xtrain, X테스트 나눠주시면 되고요. Ytrain, Y테스트 나눠주시면 됩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되고요. X, Y.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0.25 정도로만 할게요. 그리고 랜덤 스플릿. 그러면 훈련색과 테스트 셋이 잘 나눠졌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나눠진 녀석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 위치냐, 그 다음에 라쏘냐, 엘라스틱 넷이냐 이런 것을 해보시면 돼. 자, def라고 할 거고요. def라고 할 거고 visualize라고 할까요? visualize R2 scor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를 estimator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측기를 넘겨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train set 넘겨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 train 넘겨라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x test set 넘겨라, 그 다음에 y test set 넘겨라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파라미터를 설계하는 거는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는 이 코드 자체를 함수 내부로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에는 x하고 y라고 하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만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는 것까지 이 함수에서 다 해버리셔도 돼요. 그거는 뭐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설계하기 나름인 거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이 함수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train scores라고 하는 배열이 있어야 돼요. 얘는 무엇을 할 거냐면 그 규제 크기를 바꿀 규제 크기에 따른 무엇을 저장하기 위한 훈련 셋에서의 결정 개수를 저장할 리스트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규제가 0일 때, 규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일 때, 10일 때, 100일 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스코어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얘는 규제 크기에 따른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배수를 저장할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값은 그냥 우리가 지정을 할게요. 알파 값은 지난주에 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10의 x승. 네, x를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면 in range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할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1000분의 1이란 얘기예요. 0.001이란 뜻이고요.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0.01이란 뜻이고요.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이니까 0.1이란 뜻이고 0일 때는 10의 0승이니까 1. 그 다음에 1승이면 10, 10의 2승이면 100. 이렇게 몇 개를 하겠다? 6개의 알파 값에 대해서 6개의 알파 값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규제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규제 크기. 옆에다 쓸까요? 여기다 쓰죠. 규제 크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규제 크기를. 자, 이제 우리는 반복하시면 돼요. in, alpha,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규제 얼마에 대해서 할 거냐면 0.001에 대해서, 그 다음 0.01에 대해서, 그 다음 0.1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자, 머신러닝 모델을 각각의 알파 값에 대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쵸? 머신러닝 모델을 이거는 규제 크기, 네. 각 규제 크기에 대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셔야 돼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이프를 만들 거냐면 제일 처음에 폴리노미얼 피처스, 그 다음에 스케일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티메이터, 이런 순서로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폴리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생성을 할 거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이렇게 할 겁니다. 디그리를 오차로 할까요? 네, 디그리를 오차로 하죠. 규제가 오차 정도만 하면 아까 우리 그 위쪽에서 보셨을 때 모든 항들을 다 하셨을 때요. 1.0 나왔었을 거예요. 오차항까지 추가하는 경우 이거 했었잖아요. 디그리 5이고 스탠다드 스케일러고 선형외기가 이게 규제가 전혀 없는 거죠. 이때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나왔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R제곱이 어떻게 나왔냐면 1.0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규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될 게 스케일러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에스티메이터예요. 에스티메이터를 여기서 직접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마 지난주에 질문 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여기를 뭐 라쏘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한 녀석을 넘겨버리면 알파 값을 주면서 생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생성된 객체를 넘기는 것보다 우리가 문자열을 넘기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에스티메이터가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해서 if 만약에 에스티메이터가
L1이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L1이면 리그레이션을 L1이 뭐냐면 라쏘잖아요. 라쏘. 그죠? 라쏘를 생성을 하면서 알파 값에다가 얼마를? 알파 값에다가 A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A.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A가 뭐냐면 처음에는 0.00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0.001이 될 거고 0.01이 될 거고 세 번째는 0.1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L1이 아니라 그때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L-if로 하시면 되죠. L-if estimator가 L2이면 이거는 라쏘를 하겠다는 리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리치. 그래서 리그레션 이렇게 하셔가지고 리치 마찬가지로 알파 값을 A로 주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프 estimator가 L1, L2 엘라스틱이라고 쓸게요. 엘라스틱이면 리그레션은 하고서 리치 알파 값을 A 이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요거 세 개 말고는 없어요. 요거 세 개 말고는 없어서 우리가 L1이나 L2나 엘라스틱이 아니면 더 이상 아래쪽을 진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else를 하나 넣어가지고요. L1도 아니고 L2도 아니고 엘라스틱도 아니면 rais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value 에러를 발생시켜 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를 발생을 시켜버리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L1이나 L2나 엘라스틱 중에서 선택을 했으면 제대로 동작을 할 거고요. 이것 이외에 다른 값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else에서 else를 만나서 value 에러를 만나게 될 거고 value 에러가 발생되게 되면 이런 그 에러 문구를 보여주잖아요. 에러 문구를 보여주니까 에스티메이터에는 딴 거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함수 만드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폴리노미얼 됐고 스케일러 됐고 에스티메이터까지가 됐죠. 네. 여기 어차피 문자열이니까. 여기요. 죄송합니다. 그쵸. 엘라스틱 맷이라고 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L1이면 라쏘, L2면 리치, 엘라스틱이면 엘라스틱 넷. 맞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결정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폴리노미얼로 연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으니까 모델이라고 할까요? 모델은 파이프 라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튜플 이렇게 하시면 되죠. 튜플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튜플들의 리스트. 이름 만드느라 고민하지 마시고 저기 변수 이름이랑 똑같이 만들어 버리죠. 폴리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라고 만들고 스케일러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리그레서 이렇게 하시고 reg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죄송합니다. 에스티메이터 요거 여기 등호 잘못됐죠. 여기 등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L1과 같은지 L2와 같은지 엘라스틱과 같은지 비교할 거니까 등호 2개 쓰셔야 돼요. 2개. 자, 이렇게 하면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델 훈련은 피팅이고요. 피팅은 위쪽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트레인셋과 트레인 레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트레인셋과 트레인 레이블을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 넘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델을 훈련하시면 되겠죠. 훈련만 되면 R2 스코어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셋에서의 R2 스코어는요. 훈련셋의 R2 스코어는 모델.스코어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X가 X 트레인, 그 다음에 Y가 Y 트레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어디다가 넣으시면 되냐면 트레인 스코어스에다가 append 하시면 돼요. 트레인 R2를. 얘가 뭐냐면 훈련셋에서의 그 결정대수. 그 다음에는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대수예요. 테스트 R2라고 할까요? 모델.스코어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X 테스트, Y 테스트. 얘가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대수가 돼요. 이거를 append 하면 되죠. 테스트 스코어스에다가 append 하시면 돼요. 테스트 R2. 자, 이제 반복문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반복문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반복문이 끝난 거고요. 알파값 바꿔가면서 자, 여기 들여쓰기 잘 보세요. 요 들여쓰기 위치가 어디냐면 요 쭉 여기까지 쭉 따라서 올라가면 여기에 폼은 있을 거예요. 폼. 그죠? 여기까지의 들여쓰기가 뭐냐면 알파 값을 바꿔가면서 훈련 개수 결정 개수 저장하고 결정 개수 저장하고 또 알파 값 바꿔서 결정 개수 저장하고 결정 개수 저장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 결정 개수들의 그 데이터가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들여쓰기를 한 칸 옆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포문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출력 한번 여기서 출력 먼저 할게요. 출력 먼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train scores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train scores 출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est scores 이렇게 하셔가지고 test scores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게 출력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의 내용을 선점도로 그리시면 돼요. 우선 훈련셋부터 먼저 그리시면 플롯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게 어떤 모양을 그릴 거냐면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X축은 무엇을 할 거냐면 알파 크기예요. 그 다음에 Y축은 결정계수예요. 결정계수인데 알파가 0.001, 0.01, 0.1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승, 0승, 1승 이런 식으로 바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그 numpy.log 10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함수가 있고 여기에다 무엇을 넣을 거냐면 알파스를 넣을 거예요. 이게 X축. 이게 X축이고요. Y축이 train scores 이렇게 그릴 겁니다.
파란색으로 그릴 거고요. 동그라미 마커 표시할 거고요. 직선으로 그릴 거예요. 직선으로. 그 다음에 레이블을 넣을게요. 레이블 해서 여기는 트레인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를요. R로 넣으시고요. R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numpy log 10 똑같이 알파 z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알파 z라고 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스코어즈를 그리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삼각형으로 그릴까요? 여기서는 삼각형. 그 다음에 점선으로 그릴게요. 점선으로 레이블 여기서는 테스트 R 제곱. 그 다음에 레전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plt.레전드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드 그리면 조금 더 보기 좋을 거고 x 레이블은 알파스 그러면서 여기다가 로그 스케일 이렇게 쓸까요? plt.y 레이블 여기는 결정 개수죠. R2 스코어 마지막으로 plt.show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하셔야 됩니다. 셀이 좀 많이 길기는 한데요. 셀을 실행을 하시고 네 실행되신 분들은 함수 사용해 볼게요. 함수 이름 제가 오타 있었군요. visualize인데 visualize 다시 실행할게요. 네, 그러면 visualize alt score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estimator. 네, 만약에 여기 알파 값도 제가 여기서는 그냥 정해 버렸는데요. 이것도 파라미터로 넣으실 수 있으세요. 네, 라쏘랑 리치랑 엘라스틱넷 알파 값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라쏘 알파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알파네요. 그쵸? 네. 파라미터 이름이 알파였었어요. 네. 리치도 알파. 리치도 여기가 알파. 파라미터 이름이 네. 제가 이거 파라미터 이름 잘못 썼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여기 알파라고 하셔야 돼요. 다시 실행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 오타 때문에 코드가 잘못되면은요. def 다시 실행해 주셔야 돼요.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L1, 그다음 X train, Y train, X test, Y test 이렇게 하시면 로그. 네. 여기 또 제가 오타를 냈네요. 또 오타를 냈고 그럼 다시 실행.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실행. 네, 워닝이 뜨는 것 같아요. 이 워닝은 아마도 컨버전스 워닝이어서 아마도 맥스 히터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거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어찌됐든 내용을 보시면은요.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꺾이냐 하면 1에서 꺾여요. 1에서 꺾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과대적합의 모습이에요. 과대적합.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셋이 더 크죠. 훈련셋이 더 크고 테스트셋이 작잖아요. 근데 그 과대적합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훅 떨어져요. 자, 이거는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10의 1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 값을 리치일 때, 라쏘, 그죠? 라쏘일 때는 10의 1승이라고 주는 게 이 모델에서는 좋은 거예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전부 다 0.98 이상이에요. 0.98 이상이에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만 바꿔가면서 그리시면 되겠죠. L1 대신에 L2라고 하면 이거는 리치, 라쏘가 아니라 리치이고요. 자, 이게 사실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면 훈련셋에서는 점점 작아져가요. 규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훈련셋은 작아져요. 테스트셋은 굉장히 안 좋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져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자, 왜 규제가 없을 때는요. 훈련셋은 굉장히 잘 맞춰야 돼요. 테스트셋은 과대적합의 크기가 크게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규제가 커지게 되면 훈련셋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대신에 테스트셋은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과대적합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는 점점 늘어나다가 얘는 점점 줄어들다가 그러면서 이 간격이 되게 줄어드는 곳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규제를 더 키워버리면 테스트셋도 낮아지고 훈련셋도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그 R2 스코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딱 어디가 딱 좋을지가 딱 보이죠. 여기에요. 10에 마이너스 1승, 즉 0.1일 때가. 그러니까 우리 이 퍼크 모델에서는 위치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규제를 0.1 정도의 규제를 주고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리고 오차항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0.98 이상의 그런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넷 하나만 더 해보시면 여기 L1, L2 대신에 엘라스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 컨버전스 워닝은 그 생성하실 때 맥스 이터와 톨러런스를 조금 수정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둘 다 줄어들고 있어요. 둘 다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고, 엘보가 나타나는 지점이 근데 여기는 지금 과대적합이 커요. 오히려 과대적합이 커지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해 보여요. 요 정도. 그 크기가 과대적합의 크기가 적죠. 근데 여기는 더 커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엘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래프를 그릴 때 달러라고 쓴 부분 있죠. 이거 수식 표현하는 거예요. 레이텍이라고 하는 문법이고요. 레이텍. 제가 이 노트북에서 텍스트셀에서 수식 적어드린 부분이 있죠. 그것도 전부 이런 식의 문법을 써서 사용을 한 건데, 요 내용 보시면 요렇게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위에 위첨자가 보이죠. 위첨자 보이고 여기도 위첨자 보이죠. 요렇게 해서 여기 위에 요렇게 이런 거 표시하실 때 레이텍 문법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었던 거 한번 같이 함수로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폴리노미얼 펑션스 할때 네. 이 인클루드 바이어스 아, 인클루드 바이어스를 제가 안 줬군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가 봤는데 네. 그 오류가 또 떠가지고 그걸 취소했거든요. 확대하니까 죄송하고요. 인클루드 바이어스를 넣으면 오히려 네. 그래요? 이걸 false로 하게 되면 그래요.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 넣고서 실행하고요.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다시 실행하게 되면 네. 저는 워닝은 떠요. 워닝은 뜨는데 에러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곳 L2인 경우도 대략적인 모습은 아까랑 비슷한 그런 모습이고 알라스틱도 아, 제가 네. 네. 넣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넣는 게 더 좋아요. 넣으나 안 넣으나 큰 상관은 없지만 그 라스나 리치나 엘라스틱이 자기들이 알아서 바이어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넣어주는 이게 폴스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근데 그 대략적인 모습은 그 그래프 알제곱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 크게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를 너무 길게 가져갔네요.